안녕하세요. 인생TV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서른 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장터 바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내 손가락은 마디마다 툭 붉어져 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 배를 가르고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좌판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고무대야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고등어와 갈치를 늘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흥정을 걸면 나는 단 100원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싸게 해줘요, 아줌마. 1,000원이요. 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소리는 늘 담담했습니다. 구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 준석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학교는 괜찮니?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외곽 300평, 평당 3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곱셈했습니다. 9천만 원. 내 항아리에 모인 돈과 거의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저 밭대기요. 300평짜리. 아, 그건 현금으로만 거래됩니다. 대출은 어렵고요. 현금 있어요.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흙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됐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준석이 장가보낼 미천도 내죽어 누울 자리도 생겼다. 그날 밤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땅을 샀다. 300평?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너 주려고. 저한테요?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땅은 나에게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세월의 결정체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물의 차가움, 새벽 어둠과 겨울 칼바람이 모두 그 흙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땅을 믿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땅도 사람도 아들마저도 내가 생각한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3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석이가 며느리 은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옷이 얼마나 할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은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내 손은 거칠었습니다. 나는 슬쩍 손을 빼려 했지만 은주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참 많이 거칠으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일하면 다 그래요.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나왔을 때
은주와 준석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니? 준석이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지. 월급만으론 애들 유학도 못 보내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나 하니? 네. 그것도 국내 대학이고요. 미국 가려면 몇 배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말이 끊어졌습니다. 은주가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땅 있잖아요. 300평? 응. 그거 그냥 놀리시잖아요. 놀리긴. 내 묘자리야. 아이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나와요.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출? 네. 아범이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친구랑 같이요. 무슨 사업? 수입 유통이요. 요즘 뜨는 분야래요. 1년만 하면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대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담보를 잡으면 땅이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은행에 맡겨두는 거예요. 돈 갚으면 다시 돌아오고요. 갚지 못하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 사업이요. 회사 다니는 것만으론 안 돼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기 한번 살려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기가 죽어 지내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말했습니다. 뭐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인감도장 줄게. 어머니, 은주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금방이에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준석아. 네, 어머니.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안 해요. 절대. 사흘 후 은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됐어요, 어머니. 은주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디마디 붉어진 손가락이었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땅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잘할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이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게 다 뭐니? 사업이 잘 돼요. 다음 달엔 더 드릴게요. 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새 지폐였습니다.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2달 후 은주가 검은색 외제차를 끌고 왔습니다. 동네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차예요? 수입차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죠? 은주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석 달째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업 확장하려고요. 강남에 카페 하나 더 낼 거예요. 돈은 괜찮니? 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새벽 5시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뜻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떼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담보물 경기도시 동 300평, 채권자 은행, 채무자 박준석.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2번째 신호에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요? 경매 통지서가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습니다. 아, 그거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뭐? 담보 잡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장도 찍으셨고요. 그건 그렇지만 은행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넘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준석이는? 바빠요. 지금 통화 못해요. 은주야, 그 땅은. 저도 할 말 많아요, 어머니. 우리도 망했어요. 카페 문 닫았고 차도 뺏겼어요. 그럼 내 땅은? 넘어가는 거죠. 뭐?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은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니? 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회사 갔어요. 그 땅 말이야. 네. 내가 어떻게 모은 건지 아니?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알아요. 40년이야. 40년. 저도 알아요. 그런데 3달 만에 날아갔어.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잃었어요. 투자한 돈, 보증금 다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뭘 알고 찍었겠니? 너희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땅이 날아가는데? 저희도 망했다고요. 빚만 몇 억이에요. 은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상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간다.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담보권 실행, 소유권 이전, 명도 요구. 한 달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집도 전세였잖아요. 알아요. 담보 잡혔던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서요? 네. 그럼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겠네요. 죄송한데 다음 달까지 비워주셔야겠어요. 집주인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름 뒤 이삿짐을 쌌습니다. 큰 것은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낡은 밥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단칸방. 모두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내게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중개인이 나를 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글쎄요. 이 돈으로는 아무데나 좋아요. 정말요? 네.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골목 안쪽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반지하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만 열렸습니다. 여기요. 얼마예요? 보증금 200, 월세 20. 계약할게요. 지금요? 네. 그날로 이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은주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전화했습니다.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1502호 박준석 씨 아세요? 이사 갔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야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계속 쳤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 갔습니다. 소화제를 샀습니다. 진통제를 샀습니다. 수면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방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못 드려요. 나왔습니다. 철물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석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준석이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 정말? 네, 엄마 덕분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움큼씩 빠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식해서, 너무 자식한테 눈이 멀어서 손을 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구겨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저희는 법무법인인데요. 경매 진행건으로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그냥 생각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냥 끝내면. 하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식당 주인 김 사장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지내요. 일 좀 하실래요? 주방 보조인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양파 깎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월급은 적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내일부터 나오세요. 네, 나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시 다음날 새벽 식당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묶었습니다. 주방 구석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양파 까세요. 네.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양파가 가득했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겼습니다. 매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렀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1개, 2개, 3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한 장씩 세었습니다. 100장이었습니다. 내 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 지폐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베개 밑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2달째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 생각했습니다. 참 예쁘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3달째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이게 내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손, 이 몸. 어느 날 준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왜 걸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었어. 생각했습니다. 잠시 맡았던 손님이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예전 그 땅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밭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담장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내 땅이었는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좁았습니다. 여전히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폈습니다. 밥상을 놓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반쯤이었지만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상을 치웠습니다.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땅은 사라졌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았어. 2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였습니다. 2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구부렸다 폈습니다. 이게 내 평수야. 내 몸의 평수.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에게 준 땅은 흙의 평수였어. 지금 내가 견디는 이 시간은 영혼의 평수야.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이제는 담보 잡히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은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가슴이 머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